반갑습니다. 오늘 제18회 아고라 토론의 주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당에서 진행되지 않고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총 4명의 토론자들의 2대2 찬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저번 제17회 토론과 마찬가지로 토론 중 청중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저번과 동일하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중 질의응답 시간은 청중의 질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산부와 18살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65세 어르신,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살에서 59세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3분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을 위해 여름방학까지 교직원과 고3 및 수험생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차 접종자는 13%, 2차 접종자는 4.3%에 달하며 국내에서 허가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종 순위가 마지막으로 조정되고 백신을 맞은 후에는 발열, 오한, 몸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신경마비, 피부부종, 염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20대는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로 인한 혈선 현상 발생 위험이 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6월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5월 27일부터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론을 시청하며 함께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진행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8회 아고라 토론의 진행을 맡은 아고라 운영부 부장 최지원입니다. 이번 문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토론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반대 측 입론에 이어 반대 측 반론, 찬성 측 반론을 진행한 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참관인 질의응답, 양측의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 시작 전에 토론자들은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제18회 아고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 측을 맡은 입론자 서윤정입니다. 입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드러나는 뉴스를 요약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작년 3월 팬데믹 창궐 아래 처음으로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2만 7,782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일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사망자 0명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작년 3월 초 이래 처음입니다. 1일 기준 영국의 성인 74.9%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으며 성인 48.9%는 2회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통해 백신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막는 이 백신을 의무화한다면 감염 예방에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요? 그럼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신을 맞는 것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아 인구의 70% 이상이 면역을 갖는 집단 면역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목표입니다.
백신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결국 모든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일부 단백질 부분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내고 면역세포 중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습니다. 이후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합니다. 둘째,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최근 2년 동안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현재에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을 의무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국내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더 자유롭게 다니는 등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셋째, 단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사람들 간의 접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해 부처 학력이 떨어졌습니다. 중3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 비율은 2019년 82.9%에서 지난해 75.4%로 7.5포인트 하락했고 중3 영어 과목에서도 72.6%에서 63.9%로 8.7포인트 하락했고 고2의 경우 국어에서 77.5%에서 69.8%로 7.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교육적 피해가 상당할 것입니다. 접종을 의무화하면 전교생 모두 백신을 맞고 학교에 모두 나와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며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가는 등 단체 활동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현재 유일한 방법으로서 저희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은 백신이 최선에 대한 인정, 지역경제 활성화, 단체 생활의 가능성을 통한 교육적 피해의 완화를 근거로 코로나 백신의 의무화에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반대측 입론을 맡은 1학년 오면서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란 2020년 세계로 확산되며 장기적인 팬데믹 사태로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합 예방을 위해 개발된 백신을 말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몸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에 백신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백신의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백신의 임상실험은 10년 이상 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직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안전성이 보장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라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사례들이 미국 CDC에 보고된 것만 50건 이상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30분 이내로 숨이 차고 혈압이 저하되고 의식이 소실되는 증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연구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3월 7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부작용으로 혈액질환 3,787건, 심장질환 총 건수는 3,426건, 눈질환의 총 건수는 3,787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부작용으로 안면 마비 및 뇌졸중을 포함한 신경계 장애의 총수가 68,797건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백신을 의무화까지 해가면서 부작용의 대처 방안도 없이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결정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는 것에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결국 기본권 또한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이것을 의무화시킨다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시 형벌을 받는데 그것은 자기결정권의 제한 정도가 아닌 침해입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도 전에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입니다. 작년 11월 영국 의학저널은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 결과가 너무 부풀려졌음을 지적하고 백신의 실질적 효능을 나타내는 절대 위험 감소율이 화이자 백신은 0.39%, 모더나 백신은 0.56%로 모두 1% 이하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화이자 백신을 257명이 접종했을 때 1명, 모더나 백신을 178명이 맞을 때 1명꼴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433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작게는 두통부터 크게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의학저널 부편집장인 도시는 제약회사의 자료를 검토한 후 그들이 제시한 90% 이상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백신의 상대적 효능은 19%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후와 미국 FDA 국내 식품의약 백신 허가 요건인 50% 효과 인계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전문가들마저 반대하는 백신을 자기 결정권까지 빼앗겨가면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모순이 많은 백신을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 측은 백신의 안전성 확보 불가,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소실, 전문가의 백신 효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근거로 코로나 백신의 의무화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반대 측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은 10분씩 진행되며 반대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시는데 백신을 맞더라고 해도 면역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 또한 국내에 9명입니다. 안정성도 많이 낮아서 여러 부작용 사례도 같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오전 1시에 확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또한 39명이나 늘어나는 등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10년 동안이나 안정성만을 기다리다가 확진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영국은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기도 하며 그 수치로 보았을 때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에서 처음으로 접종을 맞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도입한 만큼 아직 덜 개발된 백신을 맞은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뭐 3,787건부터 시작해서 뭐 뇌졸중부터 신경계 마비까지 오는 그런 사례들이 6만 건 이상이 되는데 그걸로 따지면 코로나 확산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률이 이게 독감 예방주사보다 부작용률이 8.5배나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귀혈전증 부작용 중 하나인 희귀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에 4일에서 28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접종 초기와 달리 지금은 현재 치료법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물을 통해서 대부분은 치료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뭐 면역이 200명 이상으로 한 명꼴로 생기는데 그것은 남은 사람들의 부작용률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아직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 또한 생겼고 배달업과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명 호캉스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여행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노는 것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예 가족 또는 4인 이내로 모여가지고 야외 시설인 야영장 또는 캠핑장을 찾아 휴가를 즐깁니다. 그 수요가 77% 이상 늘었고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진 것은 맞지만 그만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며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코로나 백신만이 아닌 그분들의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지원금이 굉장히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야외 수영장 같이 그러한 다른 분야의 것들이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극히 적은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업을 살리는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야외 수영장이 아닌 캠핑장 또는 야영장이라고 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안 좋다고 하셨나요? 그게 제가 아까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77% 수요가 는 것은 물론 안 좋아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평소에 좋지 않다가 그것을 이번을 기회로 삼았다고 해야 되나? 기회를 삼아서 77%나 높게 수치를 찍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마저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불법적인 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 대출에만 의존하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교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봤던 수업도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장점과 집에서 답답한 교복이 아닌 편안한 환경과 조건으로 공부하여 온라인 수업을 더욱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 대학원, 재학생 2009
9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 정도가 온라인 수업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학습은 학생 본인의 의지이며 꼭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의무화까지 하면 단체 생활을 해야 하나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수업을 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수업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피해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하기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힘들다 하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모여있을 때 질문을 눈치가 보이거나 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한다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업을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되돌려볼 수 있다는 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그거를 보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하는데, 쌍방향 네트워크 소통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질문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과 연락망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단체 카톡방 또는 밴드로 연락을 학생과 선생님들끼리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수업에서 바로 하지 못했던 질문들 또한 그 문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 또한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 수업 중에 눈치가 보여 질문하지 못했다 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여러 가지 자습시간 등을 활용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걸로 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찬성 측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일본에서 사용하신 근거인 영국 정부 데이터는 3월 9일 데이터로 현재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현재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3월 9일이면은 한 3개월 정도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백신을 맞고 아마 그때부터 백신을 맞았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어쨌든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백신에서 더 기능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맞고 계시는 백신들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부작용률이 그렇게 높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국민에게 놓은 영국 정보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백신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또한 이 백신에서 개발된 것이니까 어쨌든 그 원료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라는 증상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에 조금만 쳐보면 아나필락시스 예방법이 쉽게 나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긍정적인 효과를 축소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극대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아나필락시스라는 증상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에 조금만 쳐보면 아나필락시스라는 예방법이 쉽게 나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 효과라고 말씀하시는데 긍정적 효과가 무슨 효과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효과는 검색 사이트나 네이버에 쳐보면 아나필락시스라는 그런 증상을 통해서 또 다른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없다. 그 긍정적인 효과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는다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면역을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건데 부작용을 통해서 면역을 얻는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적드렸고요. 영국 의학저널 부편집장인 사람의 말씀만 듣고 추정해서 근거를 마지막에 제시한 걸로 적어놨는데 이것 또한 한 사람만의 입장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사용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편집장인 만큼 밑에 있는 말단 사원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정리한 것을 제일 고위에 있는 부편집장인 도시가 말한 것 같습니다. 반대측 인론의 작년 11월 영국 의학저널에서 백신의 효능은 부풀려진 것이며 실질적인 효능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은 코로나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한 나라이기도 하며 사망자, 확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만큼 저희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했는데 거기가 처음 실시한 만큼 거기 백신은 그 영국 분들이 그 많은 그 백신 실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실험 대상 계획가 맞나? 어쨌든 실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거라 그렇게 막 영국이 부작용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막 저희도 그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CDC에서 따르면 현장에서는 안전장치가 작동 중입니다. 먼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모두를 최소 15분 동안 관찰하며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백신 접종 제공자가 신속히 치료를 제공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백신 투여자는 백신 접종 장소에다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제, 혈압 측정기, 맥박 측정기 등 적절한 인력, 약품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처 방안은 이렇게 갖춰진 상태이며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15분 동안
접종을 맞은 곳에서 뭐 추후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거를 또 한 번 예로 들자면 그거는 30분 이내로 나타나는데 15분을 놓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증상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혼자 뭐 다시 병원에 와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30대 여성이 질환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엄청 빠르게 뛰더니 접종 2차까지 다 맞은 후에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에 보면은 뭐 80세인 아빠부터 접종을 맞은 다른 분들까지 뭐 사망했다는 소식이 되게 많은데 그 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있으면 뭐 배상금을 주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써야 하는 서류들만 8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백신으로 인해 사망하시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얻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배상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국가 지원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작용이 바로 치료되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의료비를 국가에서 다 내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겨서 보상금을 받는 걸 혜택이라고 하셨는데 딱히 이거를 혜택이라고 하기에 몸에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혜택이라고 했던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국가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지원하실 수 없다 했는데 코로나 백신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료 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 15분입니다. 최소 15분에서 30분 이상이고요. 따라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그런 것들이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 그 예방접종을 맞은 곳에서 30분 이상 기다리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맞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을 수집하는 곳에다가 자신의 부작용을 얘기를 하여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선관위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과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중 선택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스크와 손 씻기, 소독 등이 일상화되어 독감 환자나 장염 등의 전염병이 급감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백신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 연락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이 눈치가 보여 불편하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개인
개인으로 질문하는 것이나 개인 연락으로 질문하는 방식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 같기 때문에 학교에서 질문 드리나 개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드리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효과가 없다고 보는 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구글의 페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부여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사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의 몇 퍼센트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즐겨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여의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고 하시는 건가요? 물론 굿드레페이를 저희 가족도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소산 앞에 식당들이 많은 식당들이 이전을 하였으며 그리고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관광객들이 부여에 오는 관광객들이 줄기 때문에 저희 부여에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 같은 노후 연령이 가게를 운영하신 경우라면 더욱이 더 경제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쉽게 변화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낙후될 거라는 게 저희 찬성팀 의견입니다. 찬성 측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 문거의 아나필락시스는 다른 백신에서도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코로나19 백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아나필락시스라는 그 부작용이 다른 백신에서 맞았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예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 백신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신 의무화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 행사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율권이라는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헌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도 완전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서 그거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결정권에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도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측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스크를 썼을 때 생후 24개월이 언어 황금기라고 불리는데 유치원의 교사가 74.9%이고 학부모 52.7%가 마스크로 인해 언어 노출과 언어 발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언어 발달에 문제가 마스크를 써도 언어 발달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만 유치원에서 아예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도 말은 할 수 있고 물론 호흡이 많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옹알이는 말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집에서 언어 교육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언어 교육률을 조금 더 높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타 제출된 질문들은 이후 아고라 토론 신문의 답변과 함께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측 최종 변론을 맡은 1학년 천연나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백신을 맞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
자유로운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찬성하였습니다. 반대측 토론자님께서 주장하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이라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내로하여 반박하였고, 자기 결정권 및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복지라는 틀 안에서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인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백신의 실제 효능을 입증한 자료를 예시로 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의 증거다라는 베토벤님의 말씀처럼 현재 코로나19가 빗발치는 시대 속에서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아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찬성하는 찬성팀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종 발언을 맡게 된 토론자 한서정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주장으로는 백신의 안전성 확보 문제, 두 번째로는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세 번째 근거로는 백신의 부정적인 평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에는 방역 수칙의 강화와 아직 부작용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두 번째 의견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감소한 사실은 맞지만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집단 면역을 갖기 위해선 시간이 몇 년 더 필요해 당장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과 한국이 우선 해결되더라도 외국에서 다시 들어와 미흡될 수 있다는 것, 감기처럼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머리 메어 쓰지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땅히 갖추거나 거쳐야 할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일이 제대로 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처럼 보통은 10년 정도 임상 실험을 해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저희가 처음 겪는 사태이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고, 장기적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자 모두가 지쳐서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 백신의 부작용, 안전성 등의 문제점들을 뒤로하고 백신 개발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들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나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작성하신 아고라 소감문은 이후 각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후 아고라 토론 신문이 게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참가해주신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회 아고라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